다음 기호가 나타내는 말로 적절한 것은 있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단어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수조사는 통계조사 조사에 대한 전체 조사가 맞죠. 예 맞고 모집단은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그러니까 여기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죠. 조사 대상은 얘들을 뽑아서 전체를 추정하니까 모집단은 전체 맞죠. 표본의 크기는 표본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 당연히 맞고, 추출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뽑은 거 조사할 녀석들을 얘도 맞고, 추정은 모집단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표본을 잠깐 추정하는 거 아니죠. 바뀌었죠. 표본에서 얻은 거, 뽑은 거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참값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통계적 추정이죠. 맞죠? 바뀌었죠. 잘못됐죠.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모평균이 m이고 묘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렇게 쭉 뽑았을 때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을 이제 여기 s제곱이라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첫 번째, 표본 평균은 뽑은 표본들의 평균 맞죠? 얘 맞고, 그리고 표본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 여기 제곱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편차 제곱의 합을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거잖아. 얘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분산이랑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죠. 이랬죠. 얘는 잘못됐고, 3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은 거잖아요. 이랬죠. 얘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됐고, 4번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얘 맞고 얘 루트 씌운 거 맞죠. 다음 4번 다음 신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의 크기와 모표준 편차 고정일 때 신뢰도가 높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2k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얘의 고정일 때 신뢰도를 높이면 길이 길어지는 거 맞죠? 얘 맞고, 표본 평균의 실제 가치값이 커지면 신뢰관의 길이, 표본 평균이랑 관련 없죠. 어제는 신뢰도랑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랑 그다음에 이 표본의 크기에만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표본의 크기와 신뢰도가 고정되었을 때 얘가 커지면 신뢰관의 길이는 길어진다. 얘 맞고, 모표준 편차가 고정일 때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려면 표본의 크기를 얘를 키우게 하면 되겠죠. 얘도 맞고, 모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표준 편차 대신 표본의 표준을 사용했다. 얘도 맞죠.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추출과 표본 평균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고, 빈칸에 알맞게 짝지를 한번 보래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복원 추출을 해야 되지만, 뭐가 그쵸,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엄청 커요. 이해했죠? 표본을 뽑기 위해서는 한 개 뽑았다가 다시 넣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건데, 모집단이 엄청 크면은 여기 비복원 추출 여기서 하나 뽑아도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얘도 또 하나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은 이 추출을 임의로 추출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기억은,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뭐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도 맞죠? 이랬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모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그 다음에 k는 신뢰 개수 95%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요거 100이니까 196 나누기 루트 n 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fn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n분의 196의 제곱 더하기 fn 제곱은 n자리에 n제곱 넣으니까 n분의 196, 이제 얘가 197이래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 좌변을 n분의 196으로 묶어보면 196 더하기 1이고 얘가 지금 197, 약분되네요. 요거 1이고, 그렇기 때문에 196은 얼마? n. 정답은 얼마? 196.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정규모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이 50이래요. 그럼 이 표본 평균은 표본 뽑은 게 지금 50이란 말이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구간은 표본 평균 빼기, 그리고 여기 95%의 신뢰 개수는 지금 요거 2배 한 게 0.95니까 요게 개수가 되네요.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모 표준 편차.
그리고 모평균이 사이 있을 거고 표본의 크기 더하기 2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표본의 50을 넣으면 50 빼기 48 얘는 m 50 집어넣으면 52 그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래요.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면 얘는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p 19.6에서 16.6에서 평균 이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고 그리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이거 루트 씌우니까 4 얘는 g로 바뀔 거고 얘는 17.4 빼기 17 나누기 루트 n분의 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하면 요거는 빼기 0.3인데 4로 나누고 계산하면은 p 마이너스 0.1 루트 n 그리고 g 0.1 루트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 구성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그럼 평균이 0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0.1 루트 n부터 어디까지? 0.1 루트 n까지 요 해당하는 확률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0.95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0.95가 되려면 여기랑 여기 확률이 0.95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까지. 근데 그게 얼마? 그죠? 마이너스 2부터 g가 2까지 확률이 되니까 여기가 2고 빼기 2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변수, 표준화시킨 변수 2랑 0.1 루트 n이랑 비교해서 얘가 더 같거나 크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양변에 10을 곱하면 20 루트 n 양변 제곱하면 400n 그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의 값의 합을 확률 연수 x라고 하고 그러면은 얘의 값을 아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표본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본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얘네들의 합인데 크기가 얼마? 9. 그럼 s를 9로 나누는 뭐죠?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의미가. 아, 그러면은 여기에 9, 9를 나누면 쟤랑 똑같은 말이 p, x, 바 9로 나누면 16. 결국 이제 이거의 확률을 구하란 말이죠. 표본 평균의 값이 16보다 작거나 큰 확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변수는 지고 16 마이너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은 거니까 15 나누기 루트 n분의 3.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p, g 1보다 같거나 크다. 얘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1보다 같거나 클 확률은 0 그리고 1 그래서 1보다 같거나 큰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가 g일 때 그럼 0에서 1까지가 0.3413이니까 0.5에서 저걸 빼면은 얘죠. 얘는 얼마? 0.1587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어느 공장에서 생성되는 건전지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성되는 건전지 중에서 81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0, 편차가 3이었대요. 그리고 이 공장에 생성되는 건전지의 평균 수명의 신뢰도 90%의 추정 구간을 구해보면 그럼 여기서 90%는 이거를 2배 한 거니까 신뢰에서 1.659 그러면 표본 평균이 아까 얼마? 진짜 30이었잖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 마이너스 아까 신뢰 개수 1.65 곱하기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81개니까 얘는 9분의 표준 편차 3부터 그래서 모평균은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1.65 곱하기 9분의 3 몇 프로의 확률로? 90%의 확률로 됐나요? 그럼 이게 나누면 3이고 이거 나누면 3이고 이거 하면은 0.5 15, 5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도 계산하면 0.55 그러면은 30에서 0.55를 빼면은 29.45부터 m이 30.55까지고 그래서 얘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모평균이 실내군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은 그러니까 모평균이 요 실내군에 포함될 확률이 90%니까 반대 확률이다. 포함되지 않는 확률 그게 몇 프로? 10%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비누의 무게는 평균 60, 편차가 2인 정규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얘는 60, 편차가 2인 정규를 따라가는 거고
100개를 추출한 표본의 무게의 평균 x바를 할 때 표본 평균 x바랑 모평균의 차가 일정한 값 t 이상이면 비누의 생산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p 표본 평균과 모평의 차는 절대값이죠. 얘가 t 이상이면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되고, 그럼 이제 얘는 p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의 표본 평균을 뺐고 여기에 이거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넣으면 얘가 g가 되는 거잖아요. 변수니까. 그럼 얘는 t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표본의 크기 몇 개? 100개. 그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2. 지금 이제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p 절대값 g 그리고 5t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지축이고 얘가 0이고, 그래서 이거 5t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5t보다 같거나 작은 절대값이니까 여기 이랬죠. 이 확률이 4% 이하야 돼요. 그럼 4%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의 기준은 어디? 그쵸, 요거의 반대 0.5 이거 뺀 게 0.01이니까 그걸 2배 한 게 4%잖아요. 그럼 이 색칠한 게 4%보다 작아야 되니까 4%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금 요 확률이네. 요게 4%에 되는 거죠. 검은색이 4% 이하니까. 그럼 표준화된 변수 얘가 2.05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그 말은 여기 변수 2.05보다 5t 같거나 커야 되고, 그럼 이거 5로 나누면 0.41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 얼마? 0.41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문대 정시에 지원 학생 수는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요. 그리고 지원자 중에 36명을 추출해서 점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x바고, 그리고 평균에 대한 99%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작성된대요. 자, 그러면은 요 A를 표시할 수 있겠죠? 이 A는 뭐죠? 그쵸? K 신뢰 계수의 루트 n인데 여기 n이 36이니까 6분의 표준표 시그마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K는 얼마? 99% 신뢰도니 99%는 이거를 2배 한 거잖아요. 확률이. 그럼 0.99가 나오죠. 그게 신뢰계수 얼마? 2.58이네요. 그래서 여기 K가 2.58이니까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6으로 나누면 6, 4, 24에 18이니까 3 이렇게 나와서 0.43이죠. 그래서 얘는 0.43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A가. 그러면 이때 뭘 구하라면 한 명을 택했을 때 수학 점수가 이걸 확률이에요. 한 명은 어떤 모집단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점수가 m 더하기 a보다 같거나 큰 걸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그럼 여기에서 평균인 m을 빼고 a 그리고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나눈 지금 이제 얘를 구하란 말인데, a가 아까 얼마? 0.43 시그마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0.43 시그마를 놓고 약분하면 p g 0.4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고, 여기는 0.43 같거나 큰 건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0.43이 얘잖아요. 요까지가 0.166이니까 이분 0.5에서 빼는 거죠. 0.334.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모평균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래요.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와 x바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gx 할 때 옳은 것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이 모평균이랑 똑같잖아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니까. 근데 차이가 있다면 분산이 다르죠. 분산은 얘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 분의 모분산은 모표준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n은 2보다 같거나 큰 거래요. 그러면은 요 x라는 변수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는 거고,
얘는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럼 이거를 각각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보면 여기 지금 x축이 있고 평균이 같은 거니까 여기에 똑같은 m이 있어요. 그리고 정규모 곡선 그래프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편차가 더 큰 게 얘죠. 편차가 큰 게 이렇게 널찍하게 펴진 거잖아요. 평균으로 몰려있는 게 작은 거죠. 편차가 이렇게 다 몰려있으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가 편차가 큰 거고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얘는 뭐 fx죠. 얘가 y는 fx가 된 거고 여기 편차가 작은 게 평균에 몰려있는 게 gx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읽어보면 두 함수의 그래프가 xa 그리고 xb에 대해서 대칭일 때 a랑 b랑 같대요. 얘랑 얘는 전부 다 뭐를 기준 대칭이에요? m을 기준 대칭이잖아요. 둘 다 m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 맞죠? 얘 맞고 다음 니은 m보다 큰 k에 대해서 임의의 k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냐면 얘는 변수가 다르니까 표준을 각각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을 시키면 첫 번째 거는 t 여기에 m을 빼는 거니까 0부터 변수는 g가 되는 거고 k 마이너스 이거 m 나누기 표준 편차 시그마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p m 빼면 0 그리고 g k 마이너스 m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번분수 계산하면 이 루트 n이 곱해지는 거죠. 루트 n이 곱해지니까 얘가 더 큰 거잖아요. 얘보다. 맞죠? 그러니까 0부터 여기 더 큰 값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표준화 시켰을 때. 그럼 표준화 시키면 더 큰 값까지 가는 거니까 니은 어때요? 맞죠? 그래서 얘도 맞다를 할 수 있고. 다음 디귿.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x라고 한다. m보다 큰 거니까 t 요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m에서 t까지의 확률은 요 fx 그래프에서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fx의 0에서 t까지 확률. 두 번째는 이 변수가 t보다 같거나 클 확률은 어디? gx 얘를 의미하는 거지. 얘.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는 요거고 얘는 이 변수에 대한 곡선 그래프가 얘였는데 그 t값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죠? 그럼 얘를 합친 건데 이거 다 합친 게 2분의 1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꺾여서 내려온 거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것대요. 맞죠? 얘도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다 합치면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농업연구소의 ABC 세 연구원이 고구마 재배지의 고구마 생산 알아보기 위해 200개의 고구마를 각각 요렇게 나누어서 무게조를 했대요. A는 A개, B는 B개, C는 요만큼 개수고 편차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세 연구원이 각각 95%의 신뢰도로 재배지 고구마에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모두 같았대요. 그리고 고구마 무게 분표는 정규모를 따라갈 때 A 값을 구해보래요. 그럼 신뢰 구간은 2, 근데 전부 95%니까 신뢰 개수는 전부 1.96이겠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첫 번째 A 연구원은 여기 A 들어가고 여기 3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A 연구원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A분의 3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같대요. 얘가 뭐랑 B 연구원의 신뢰 구간이랑 그러면 2 곱하기 똑같이 1.96 곱하기 루트 B분의 400 그리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20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분의 500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 같은 거고 그럼 전부 이거랑 공통이니까 이렇게 날릴 수 있고 00, 00, 00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라는 매개 변수로 설정을 하면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은 루트 at가 되잖아요. 곱하면은 관계가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4는 이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b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는 루트 20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t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래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9는 at 제곱 16은 bt 제곱 25는 20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t 제곱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25는 200t 제곱에
AT제곱은 요거고 그 다음에 BT제곱은 얘잖아요. 그럼 저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AT제곱이랑 BT제곱이랑 요거 두 개를 빼면은 25를 빼는 거고, 그럼 50은 200T제곱이라서 T제곱은 4분의 1인데 T는 매개 변수고 양수해야 되는 거, 루트분의 요게 자연수니까. 그래서 2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A를 구하는 건데, 그럼 여기를 양변 제곱하면은 9는 AT제곱 4분의 1. 그래서 A는 얼마? 36. 정답은 36.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어느 양계장에 생성되는 계란 무게는 정규를 따르며 무게가 36 미만인 것은 불량으로 판정한대요. 그리고 올해부터 계란을 9개씩 포장해서 만들 수 있는 세트 상품을 판매하는데, 각 세트 상품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계란 무게 평균이 36 미만이면 불량으로 판정을 한대요. 그러면은 세트가 9개가 있고 이래죠. 그래서 요까지 한번 읽어보면 얘는 어떻게 9개씩 포장을 해서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P 요게 36 미만이면 불량이란 말이에요. 요 확률이. 이해됐나요? 근데 얘가 뭐래요? 1000개 중에 한 세트래요. 그래서 이거에 나올 확률이 얼마? 그래서 1000분의 1이란 말이죠. 지금 얘가.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표준화 시켜서 P 변수는 G 36 빼기 표본의 평균은 M이고, 그리고 얘의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표본의 개수 얘가 N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1000분의 1. 그래서 얘는 P, G, 시그마분의 3, 36 빼기 M, 얘가 1000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거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표준 정규 보고선 그래프가 있을 건데 평균은 0일 거고, 그러면은 변수가 어떤 값보다 작은 게 0.00이 되려면 그건 한 여기쯤 있어야겠죠. 요게 0.001. 그럼 그 값은, 그렇죠, 이게 0.499랑 더하면은 0.5니까 빼기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값 표준화된 시그마분의 3, 36 마이너스 m 얘가 얼마? 빼기 3이 된단 말이에요. 그 36 빼기 m은 33 나누면 마이너스 시그마. 진짜 요러한 관계식이 하나 생겼던 거죠. 근데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양계쟁에서 생산된 계란 한 개를 검사했을 때 불량으로 판정된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불량은 언제? 한 개가 36g 미만의 한 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까지 기준이고, 한 개를 기준으로 불량을 판정할 거를 이제 이걸 보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P 한 개가 36 미만인 것은 불량품이잖아요. 그럼 얘도 표준화 시키면 얘는 P 변수는 G, 그럼 36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36 빼기 얼마? 마이너스 시그마잖아요.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면 P G가 빼기 1보다 작게 되는 거고, 그럼 빼기 1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는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0에서 1까지가 0.341, 이거 0.341이 되는 거고, 0.5에서 얘를 빼면 0.159,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여기서 3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평균을 표본 평균, 그리고 3 이하의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 K, 이 변수가 나올 확률이랑 3개를 평균된 내서 나올 확률이 같대요. 그때 얘를 한번 구하면은 이 K가 될 수 있는 게 이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K가 1이라면 그럼 이게 1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확률이 그냥 A고 3개 평균 내서 1이 되려면 반드시 그 3개는 111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의미가 표본 평균은 3개 뽑은 평균이니까. 맞죠? 그럼 3번 다 A가 나올 확률은 A가 A 3제곱이란 말이에요. 요 확률은. 그런데 그냥 1이 한 번 나올 확률은 A잖아요. 요 확률 같아야 되고, 계산하면은 A 세제곱 빼기 A가 0이라서 A,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1은 0. 그런데 A가 0은 안 되고, 그럼 1이거나 마이너스 1도 안 되죠. 요거 1이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1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같은 원리로 K가 만약에 3이라면
3개 뽑은 평균이 3이 되려면 반드시 3, 3, 3 이제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3, 3, 3 3번이니까 요거는 7분의 2의 3제곱이 요게 될 확률인데 하나 뽑아서 3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잖아요. 이 말이 안 되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K는 얼마야 하고 2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3개를 뽑은 평균이 2가 될 수 있는 요 순서상의 조합을 찾아보면 일단 만약에 3이 들어간다면은 3, 3, 3, 3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다른 거 들어가도 다 안 되잖아요. 평균이 2가 나오려면 합이 6이어야 되니까. 그럼 될 수 있는 3, 2, 1이거나 혹은 2, 2, 2거나 지금 이러한 조합밖에 안 되는 거네요. 3개 뽑은 순서상이. 이래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확률 값을 조사하면 3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 2가 나올 확률은 B, 1이 나올 확률은 A고, 그리고 얘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 2, 2가 나오려면 B가 3개죠. B 3제곱. 그거 2개 더한 게 얘잖아요. 맞죠? 그래서 더하면은 얘는 7분의 6, 2, 12, A, B 더하기 B 3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하나 뽑은 게 2가 나올 확률은 그냥 B인 거죠. B. 아,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같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 그래서 7분의 12AB 더하기 B 3제곱이 B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그죠? 요 확률 다 더한 게 1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 7분의 5 되잖아요. 그래서 아, A 플러스 B는 7분의 5구나.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연립해서 계산하면 A는 7분의 5 마이너스 B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7분의 12 A는 7분의 5 마이너스 B 곱하기 B 더하기 B 3제곱은 B 이렇게 나오고, 그럼 B 하나씩 다 나누고 그럼 제곱이고 1이 되는 거고, 그럼 B 제곱 빼기 7분의 12B 더하기 49분의 60은 1이고, 그럼 B 제곱 빼기 7분의 12B 더하기 49분의 11은 0. 그러면 49B 제곱 빼기 요거 7 하면은 84B 더하기 11은 0. 그럼 7B 빼기 11 빼기 1은 0인데 확률 1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B는 얼마? 7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B는 7분의 1이었고, 그럼 A는 얼마? 7분의 4. 그래서 아, 요게 7분의 4였고 얘가 7분의 1이었네요. 그럼 제곱하면은 49분의 16, 얘는 49분의 4. 두 개 더하면 49분의 20.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번. 1부터 12까지 자연수 안에 적혀있는 12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랑 13부터 24까지 자연수 적혀있는 12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두 주머니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요. 공을 하나씩 꺼내서 두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록하고 꺼낸 공을 다시 기존 주머니에 넣는데요. 이걸 3번 반복했어요. 평균을 내보래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주머니가 있고 두 번째 주머니 있는데 여기에 뭐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1부터 12까지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요러한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없는 게 있겠죠. 그럼 나머지가 1인 거는 K에 이제 0부터 넣어보면 1, 4, 7, 10 이렇게 되는 거고, 2인 거는 2, 5, 8, 11, 얘는 3, 6, 9, 10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없는 거를 쭉 써보면은 얘는 13, 16, 그 다음에 3 더하면 19, 그 다음에 3 더하면 22. 이 나머지가 2인 거는 14, 17, 그 다음에 요거는 20, 그 다음에 23, 요거는 15, 그러면 18, 21, 24 각 전부 4개씩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니까 우린 얘네들 나머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4를 뽑나 7을 뽑나는 똑같은 의미란 말이야. 나머지 관점에서는. 근데 결국 이제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을 확률이 각각 전부 3분의 1로 동일하죠. 전부 4개씩은 똑같이. 여기도 이 주머니에서 얘를 뽑는 확률, 얘를 뽑을 확률, 얘를 뽑는 전부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수를 곱해서 될 수 있는 나머지는 0,
잠시만요. 여기 이제 변수를 줬고 얘를 변수라 그랬으니 변수가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딱 요까지잖아요 지금. 맞죠? 그리고 요거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0이라면 3의 배수가 한 번만 곱해지면 되는 거죠, 적어도. 맞나요? 그럼 얘가 적어도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얘가 없을 확률 3분의 2, 3분의 1을 곱한 거를 1에서 빼면 돼요, 6건 확률로. 그래서 얘가 9분의 5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가 1인 케이스는 일단 3의 배수랑 곱해지면 안 돼요. 전부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랑 곱해지는 수는. 그럼 얘가 되려면 얘랑 해야겠죠. 요거 곱하면 9k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인데 얘가 3으로 바뀌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얘가 3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3의 배수 1 더한 거. 또 뭐가 있죠? 이제 얘랑 얘랑 묶여되잖아요. 9k제곱 더하기 요거 하면은 12k 더하기 4. 왜? 얘가 3을 뜯어내면 3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나머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뽑았을 땐 얘가 되고 이걸 뽑았을 땐 이거야 되고 9분의 1, 9분의 1이 있으니까 9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2라면 요거죠. 곱해서 뒤가 2, 곱해서 2가 2. 그래서 9분의 2. 지금 1, 지금 요렇게 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네요. 그리고 3개를 기록한 평균 x 반대, 그거의 평균이래요. 그럼 이 순서상을 조사해보면 이 변수가 어떻게 2, 1, 0이 나왔을 때 나누기 3을 하면은 1이고 혹은 1, 1, 1이 나오고 이거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2, 1, 0이 나올 확률은 9분의 2, 9분의 2, 9분의 5인데 얘가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 1, 1은 그냥 9분의 2가 3개 있는 거죠. 이거 2개를 더하면 되고, 그럼 9의 3제곱 분의 요거 6이고 6, 4, 5, 20 더하기 8. 그래서 얼마? 128.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은 9의 3제곱 분의 128. 그냥 요거 그대로 되는 거네요. P는 얼마? 128.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신뢰도 68%로 추정한 모평균의 신뢰관 길이와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신뢰도 알파로 추정한 모평의 신뢰 구간 길이가 같대요. 그럼 이 신뢰관 길이를 한번 써보면은 우선 얘부터 얘는 이 신뢰 개수는 68%는 요거잖아요. 요거 개수가 1이죠. 1 곱하기 루트 n. 근데 얘는 16이니까 4분의 표준 편차 4.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얘죠. 그럼 그 길이가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n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하래요. 그래서 2 곱하기 이 알파인 확률이 잖아요. 100분의 알파 퍼센트. 그 c죠. 그 개수는 c,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4, 표준편차 4. 그럼 얘가 같다고 그랬고, 그럼 2, 4, 4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루트 n은 4c 지금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지금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네요. 됐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다시 추출하고 표본평을 x 바라 할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알파를 이용해서.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쟤는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m 더하기 1 빼기 표본평의 평균 m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표준편차는 이 표본평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p, g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n 지금 얘를 계산하란 말이고, 그런데 여기서 4분의 루트 n이 뭐죠? c잖아요. c. 그러니까 얘가 c인 거고 그게 이제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표준 정규모 보고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0부터 여기 g까지 있는 거고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해당하는 부분의 확률은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그게 얘잖아요. 그럼 얘는 얘의 절반이니까 이 부분은 200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절반이니까 0.5잖아요. 0.5.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더한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15보다 작은 거니까. 그 정답은 2분의 1 더하기 200분의 알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9번 1부터 n까지 자연수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하여 순서쌍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서로 다른 수쌍을 모두 구해서 각각을
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순서쌍들에 속한 모든 성분의 합을 SI라 그럴 때 얘를 다 더하고 또 그 다음에 K로 나눴대요. 됐나요? 이거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래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임을 한번 이용해보래. 그러면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보면 X가 있고 1부터 N까지니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땡땡땡, 그 다음에 어디까지? N까지 진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확률은 여기서 N개가 있으니까 개별로 나올 확률이 전부 N분의 1이겠죠.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얘도 N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그 변수가 나올 각각 확률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은 얘네들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N분의 1은 공통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에서 N까지. 그럼 얘는 자연수 거듭제곱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모평균을 구했어요. 됐죠? 자, 이제 보면은 3개를 이미 추천해서 구한 거 3개래요. 그거에 대한 합이 S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한 게 각각 이렇게 3개인데 얘랑 그리고 이 3번째를 더하고 이거를 3으로 하는 뭐죠? 표본의 평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 된단 말이에요. 정의가.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쵸, 순상에 속한 성분의 합 SI가 되는 거죠. 어떤 값. 그거를 또 다 더하는 거잖아요. 이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평균을 한번 내보면 이 3분의 A1, A2, A3 얘가 그 다음에 이 X바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건데 얘는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얘를 합친 게 SI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K로 나누면 그게 그냥 평균의 의미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겠죠. 3분의 1, 2, A1, A2, A3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 SI 값들의 평균이죠. 근데 그게 얘잖아요. SI 값들 다 더하고 그 K만큼 나눈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나요? 아, 그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그럼 다시 적으면 얘는 3분의 1 시그마 같은 말이 i가 1부터 k까지 k분의 si 얘가 표본 평균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게 얘가 되는 거죠. 2분의 n 더하기 되는 거고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k분의 si는 얼마? 그쵸, 2분의 3 n 더하기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술형 3번 1부터 m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m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여기서 한 개를 꺼내서 적혀있는 걸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하고 이 시행을 n번 반복해서 확인한 n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하래요. 그때 이제 얘네들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요것들을 한번 쭉 작성해보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적어야겠죠. 변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값이 나올 확률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1부터 m까지니까 1, 2, 3 그리고 1, 2, 3 땡땡땡 그리고 가서 m까지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이 개별 확률이 전부 n분의 1이잖아요. 똑같이 한 개씩 들어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모집단의 모평균을 미리 구하면 얘는 요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n분의 1은 있고 뒤엔 1부터 m까지 하면 4연속 거듭제곱했죠. 2분의 m 더하기 1 요렇게. 그럼 얘는 2분의 m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n번 반복해서 그 구한 n개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죠. 이 표본의 크기고 n개를 여기서 복원 추출한 거잖아요. 뽑았다가 넣었다가 뽑았다가 넣었다 이렇게. 그래서 n개 뽑아서 평균된 거 이 표본 평균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던 거고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n을 안 알려줬어요.
그때 이제 얘를 구하면, 그럼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모분산을 먼저 구해주면은 걔는 변수 제곱한 걸 일단 평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변수 제곱하면 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m의 제곱이고, 그거랑 이 확률값이랑 다 곱해서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럼 n분의 1. 그럼 1부터 m까지 적으면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m 더하기 1, 2m 더하기 1이 된다는 거 알겠죠? 얘가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제곱된 거 이렇게.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2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까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일단 mm 약분되고, 그럼 6분의 2m 제곱 더하기 3m 플러스 1이고 빼기 4분의 m 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이고, 그럼 얘는 12분의 2를 곱하면 4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2 빼기 3m 제곱 빼기 6m 빼기 그다음에 3집 이렇게 돼서 이 분산, 모분산이 12분의 m 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n분의 이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일단 16분의 5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 n분의 모분산이니까 12n분의 m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거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눠주면은 요거 4, 3. 그러면은 3n 4를 양면에 크로스로 곱해주면 15n은 4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얘가 자연수잖아요. 그럼 얘가 자연수인데 여기 4가 있으니까 얘가 짝수여야 된단 말이야. 짝수인 어떤 자연수여야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은 n개를 뽑은 평균이래요. 그럼 그거는 전부 1만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게 섞여버려서 평균 내면 1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거를 또 같이 뽑아서 이제 평균을 내야만 1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n분의 1이라는 게 몇 번? n번 나온 거. 표본이 몇 개니까 n개니까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이렇게 나올 확률, 얘가 될 확률이죠. 그게 25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256은 2의 8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8제곱이거나 혹은 이거 제곱이 내려오면 4분의 1의 4제곱이거나, 그 다음에 4제곱이 내려오면 16분의 1의 제곱이거나, 혹은 이거 그대로 256분의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m과 n이 될 수 있는 요 조합을 여기 넣어서 만족하는 걸 찾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거 2라면은 n이 8이라면 그럼 이제 요거 하면 3이가 성립 안 하고 얘는 안 되는 거고, 4 사면은 되네요. 둘 다 50이니까 60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되었던 거죠. 요거 됐던 거고, m에다가 16 넣고 계산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얘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n도 4고 m도 4라는 걸 알았네요, 지금.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표본 평균 2. 그러면은 n이 4니까 4개 뽑은 평균이 2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n은 얼마? 4였으니까 이 집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만 있는 거죠. 1, 2, 3, 4까지가 있었고 개별 확률이 전부 다 4분의 1이었던 건데, 그럼 4개 뽑은 평균이 2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만약에 4가 나왔다면 4, 이제 수조합부터, 그러면은 4개 뽑은 평균이 8이 나와야 되고 4개 다 더한 게 3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1 하면 1이 8 됐으니까 3은 안 되고, 2, 1, 1한 조합이 가능하고, 그럼 4는 끝났죠. 그럼 3은 3 2개, 1 2개 요거 되고, 3, 2 2개, 1 하나 되고 이것도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2가 그냥 4번 이렇게 쭉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이러한 조합이 있고, 그럼 이 확률 값은 전부 개별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데 이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요. 독립식의 확률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배열한 만큼 경우가 생길 거고, 그럼 4개를 배열하는 건데 똑같은 게 2개 있고, 모든 확률이 4분이니까 지금 이렇게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얘는 4팩 나누기 2팩, 얘는 그냥 한 개죠. 4분의 1의 4제곱.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4개 뽑은 표본 평균이 2일 확률은 4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은 12, 6, 12, 1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 3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이거 하면은 256분의 31, 정답은 256분의 3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